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정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아들, 명성황후의 남편,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무능한 왕, 그리고 근대화를 노력한 비운의 황제, 이처럼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붙는 고종황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황제입니다. 대한제국은 청으로부터 자주 독립한 국가임을 선포하고 근대화를 추진하였지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일산의격을 시작으로 1910년 한일 합방조약을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황제로 남았던 고종황제에 대한 평가가 그저 나라를 뺏긴 무능한 왕에서 다른 시각으로도 재평가되고 있는데요.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도 고종황제의 빛과 그림자를 이야기하며 그의 일생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교과서나 수능을 보기 위해 공부했던 고종황제에 대해 생각나는 것들은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독도가 대한제국의 땅이라는 것을 명시한 점, 고종황제 승하가 3.1운동에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 정도인데요. 이외에도 사실 많은 일이 있지만 대한제국에 들어서면서 너무 많은 나라의 침탈과 사건으로 점점 외우기 어려워져 그저 외우기 힘든 어려운 범위라고 생각해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점 공감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고종황제를 비판하는 내용 중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첫째, 이모곤란과 갑심정병 사건이 일어날 때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외세를 이용한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져 외교나 재정 그리고 군사까지 간섭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때는 일본까지 간섭하게 되어 결국 을미사변과 아관 파천이 일어나게 되며 정세가 완전히 기울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친 황권 강화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물 석조전을 세울 때 2,500억이라는 돈을 사용했고 황실 품위유집이라는 명목하에 고종의 생일 파티에 약 85억 원의 금액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황권 강화를 위해 정부로 들어가야 하는 수입을 황실 쪽으로 재편시킴으로써 정부는 관리될 봉급 줄 돈이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고 이때 대한제국은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을미사변과 아간파천 등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 혼란은 가중되어 있었고 일본과 러시아가 호시탐탐 대한제국 위에서 땅 따먹기 중이다 보니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가난하고 찌든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추된 황실의 권위를 살리겠다고 예산 낭비를 하였으니 1910년 나라가 망한 후 그저 황실의 권위를 살리는 파티가 아닌 눈물의 파티가 되어버리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외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휩쓸리고 백성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치를 즐기며 일산의격을 막지 못한 망국의 왕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현대에 들어 긍정적인 재평가가 되고 있어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청나라와 일본의 영선사와 수신사를 발견해 근대 문물을 익히려 노력했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연호를 광무로 정하며 황제로 즉위 후 광무개혁을 실시하는 등 나라의 근대화와 힘을 기르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대 도시 계획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하고 전기회사 설립 및 전차를 개통하고 전등 또한 설치를 하였으며 근대학교 설립과 은행, 병원과 공원 등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내기도 했는데요. 일산의격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각국에 친서를 발송하고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이종을 특사로派遣한 헤이그 특사로 일본의 침략을 폭로하여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황권 강화를 위해 사치를 하며 무리하게 지어진 석조전 같은 경우에는 고종황제가 아닌 영국과 일본이 설계와 공사를 맡고 대한제국의 재정을 혼란하게 하기 위해 밀어붙인 건물일 뿐 고종황제가 저지른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종황제는 헤이그 특사 파견 이후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하게 되고 1919년 1월 21일 덕수궁 함령정에서 68세의 나이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건강했던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독살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윤치호가 쓴 글에 의하면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식혜를 마신 지 30분도 안 돼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갔다. 고종 황제의 팔다리가 하루 이틀 만에 엄청나게 부어올라 황제의 통 넓은 한복 바지를 벗기기 위해 옷을 찢어야만 했다. 고종 황제의 입안을 약용 솜으로 닦아내다 황제의 이가 모두 빠져있고 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30cm 정도의 검은 줄이 목 부위에서 복부까지 길게 나 있었다. 고종 황제가 승하 직후 2명의 궁녀가 의문사했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제감정기 시절 공식적인 조사도 없었고 워낙 건강했던 고종이었기에 갑작스러운 죽음은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마무리되어 버렸는데요. 고종 황제의 죽음은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고, 처음에는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들이 주축이었던 이 운동은 농민이나 노동자들까지 참여하게 되었고, 그 열기가 해외까지 전해져 연해주, 만주, 미국, 일본까지 확산되어 나가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무능한 황제, 나라를 판 친일파와 다름없는 황제라는 시선과 일본의 잘못된 평가로 오해받는 황제, 비록 힘은 없었지만 무단히 많은 노력을 했었던 비운의 황제라는 두 가지 시선을 받는 고종. 아직까지 고종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